안녕하십니까, 최재학입니다. 먼저 저희 철도 경력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철도 40년이 이제 지나고 있고요. 철도에서는 주로 철도 건설, 개량 사업, 그다음에 철도 안전관리, 유지관리, 그다음에 철도 사고 조사. 그래서 전문 분야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좀 경험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격을 제가 좀 한두 개 가지고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2002년도에 철도 기술사를 좀 하나 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81년도에 제가 졸업할 무렵에 관련 기사 2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철도 시스템 용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초기 단계라든가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 볼 때 아주 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사 시험 볼 때 제가 볼 때 첫 1교시가 100분을 보면서 13문제 용어 설명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해서 쓰도록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철도 업무를 하면서 철도에 이제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자격이라든가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서 한 160여 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 보기 좋게 가나다 순서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먼저 이제 제일 쉽게 이제 가공삭도라고 저희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공중이란 뜻이죠. 가공, 에리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보다 이제 케이블카라고 하는 우리가 궤도삭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횡단하는 이제 도로 교량이나 이런 철도 교량 이런 걸 이제 구분할 때 가도교하고 가성교하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 가도교하고 가성교라고 표시를 하고 입체교차라는 말을 썼는데, 입체교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면교차는 우리가 이제 철도하고 도로를 평면으로 횡단하는 철도 건널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철도 건널목이 사실은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입체화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건널목 개량 촉진법을 보게 되면은 철도를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구간은 전부 이제 평면 교차를 못하도록 돼 있고, 기존 선로도 지금 이제 입체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건널목 사고가 지금 많이 줄었는데, 특히 80년도에는 이제 특히 농로에 이제 횡단하는 그러한 이제 건널목으로서의 그런 안전 시설도 좀 안 된 주로 3종 건널목, 2종 건널목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고가 참 많이 있었죠. 건널목도 수십 개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성교라면 우리가 이제 철도 위로 도로 교량이 지나가는 걸 우리가 가성교라 그러고, 가도교는 철도 밑으로 이제 도로가 지나가는, 일반 교량은 이제 하천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화를 한 그런, 원래 건널목이 있던 자리를 저렇게 가도기로 입체화를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주로 주관인데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죠. 우선 가성교를 보게 되면은 철도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단점이 많은데, 우선은 이제 구조물이 철도를 횡단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관사가 운전을 하면서 좀 투시 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차선도 그렇지만 이제 철도 복선이라든가 복복선 공사를 하면서 이런 교각이나 교대 지장받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 한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범위가 확보가 돼야지 전차선이라든가 이런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레일면으로부터 7m 이상 걷어 하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도 우리가 이제 2.1m죠. 건축 한계가. 건축 한계 밖으로 교대나 교각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단점은 도로 위로 이제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가성기 위에다가 강성 방호벽을 설치를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이 이제 선로로 추락하는 그 전차 선로하고 선로를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측면에다가 안전 펜스를 2m 이상 설치하도록 그 규정에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물체가 떨어지고 그래서 장애를 일으키고 특히 이제 그 전에 태풍이 불어서 이 펜스가 떨어지면서 전차선에 장애를 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이 다리 및 공간이라면은 우리 가덕에 보면 이제 그 도로 표장면으로부터 그 상부 구조 하부까지를 우리 형하고라고도 하고 클리어런스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다리 및 공간으로 지금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레일면으로부터 빔 하부까지를 우리가 다리 및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입지하를 할 때 보통 이제 이 가도교나 지하차도로 한다는 것을 참고죠. 그래서 가도교하고 과성교하고 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동 로즈 크로싱.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일반 분기기는 이렇게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분기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윙레일, 날개 레일이라고 이거를 이제 노스 레일이라 하죠, 코어 레일이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결선부, 그 공간이죠. 그래서 차륜이 접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차량이 통과할 때 이 부분에 이제 충격을 가하는 거죠, 차륜이. 뭐 이쪽으로 갈 때는 윙레일에 마모가 생기고 반대로 이쪽으로 갈 때는 노즈레일이 뭐 깨지거나 마모가 되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결선부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차량 충격에 의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 심지어는 이제 승객 동료 이런 게 있으면서 안전 승차감 저하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 지금 마모나 훼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윙레일이나 로즈레일이 그래서 이게 좀 재료 교환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주로 끝부분이 손상이 되고 이거는 이제 조립식 그 분기기인데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강도가 좀 강한 고강도 만강 크로싱을 주로 크로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결선부를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고속철도 우리 경부철도 할 때부터 이게 이제 본격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노즈 부분 앞에서 설명한 노즈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크로싱을 구분하면은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이렇게 하면은 제일 앞부분이 이제 우리가 포인트 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부고 리드 부, 그 다음에 이제 크로싱 부. 이렇게 이제 3등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존의 분기기는 이제 포인트 부에 첨단 레일, 우리가 턱 레일이라고 하는 부분만 움직이고 여기는 고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선부가 있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노즈 가동 분기기는 포인트하고 크로싱의 노즈 부분이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지금 장치를 해서 결선부를 없앤 거죠. 그래서 지금 고속철도는 전부 이렇게 하고 있고 기존선도 주요 본선에는 지금 노즈 가동 분기기를 새롭게 신설하는 데는 이렇게 신설을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드레일. 우리가 이제 가드레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탈선을 방지토록 하는 가드레일이 있고 하나는 탈선을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뭐 극곡선, 우리 극곡선에 이제 곡선 반경 300 이하 우리 극곡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분기부, 건널목. 여기는 보통 이제 주레일하고 가드레일하고 이 간격이 비교적 보통 65mm 플러스 스렉 이런 식으로 간격이 좁고 안전 가드레일은 뭐냐면 이제
교량이나 낙석계소에 차량이 탈선을 했을 때 차륜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어떠한 공간을 따라가도록 그런 처리를 한 거죠. 이거는 보통 한 180에서 뭐 한 250mm 좀 간격이 좀 넓은 이렇게 이제 가드레일에 탈선 방지 가드레일이 있고 안전 가드레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분기계 간 가드레일이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고요. 우리가 아까 했지만 이거는 이제 크로싱부죠. 가드레일 포함해서 크로싱부에 들어가 있는데, 가드레일이 이거죠. 이걸 이 부분에 이제 이걸 우리가 주레일이라 그러고, 요게 보통 이제 뭐 한 65m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목적은 차량이 이제 뭐 배양으로 문제 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대양이죠. 포인트 쪽에서 진입하는 경우에 차륜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진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차륜의 안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여기 이제 결선부가 있다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마모라든가 노즐에 이제 파손이 오니까 그것도 잡아주는, 근본적으로 이제 탈선을 방지하기, 우리가 호륜 레일이라고도 하고 보호 레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에서 바퀴를 잡아주는, 타오르지 않도록 이선 진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상 구배, 이제 우리 구배라는 말을 안 쓰고 기울기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뒤에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기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백게이지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가 있지만은 크러싱부의 노즐레일 이 부분이 되겠죠. 하고 가드레일 플랜지웨이, 이 내측 간의 최단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라면은 직각으로 쟀을 때가 최단거리가 되죠. 비스듬하게 재면은 길어지니까. 내측 간의 최단거리인데 보통 우리가 1490에서 1496, 평균 한 1393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선로 유지관리 지침, 이제 공단에서 제정을 해서 철도 공사에서 지금 이 지침에 따라서 선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68조에 보게 되면은 분기기 정비에 백게이지, 이렇게 말하는 백게이지에 직선일 때하고 곡선할 때 이렇게 정비 한도를 구분을 해놨고, 분기기 가드레일의 이 부분 65 플러스 마이너스 2mm, 그 다음에 프렌즈 폭, 이런 것들이 분기기 정비 선로 유지 관리 지침에 담겨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타입이라 가지고 우리가 가선 방식,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옛날에는 디젤 기관차가 있지만 다 전철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우리가 특히 세 가지 이제 에너지 공급 방식이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한 게 우리 고속철도, 뭐 일반철도, 광역철도에서 이제 가공 전차선, 가공선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제3개조, 그 다음에 이제 강체선식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전철주에 여기 보면 이제 전차선, 조가선, 드로퍼 이렇게 돼 있는 구조죠. 이거 뭐 다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개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차선을 가설하지 않고 측면에다가 레일 하나 더 해서 에너지가 차량 측면에서 공급이 되도록, 이거는 주로 우리가 이제 경전철에 보면은 이제 AGT 철제 바퀴도 있고 고무 바퀴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 상계조를 쓰고, 강체식은 주로 우리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다 터널 구조로 이렇게 지하철이 돼 있죠. 이렇게 터널이 이 건설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터널 단면을 가급적 적게 해야 됩니다. 터널이 전부 한 80-90% 되는데 터널 단면이 최소한 작아야죠. 그래서 이 가선 방식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바로 동으로 해서 바로 붙이거나, 안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경전철에도 또 강체식은 그 모노레일하고 자기부상 열차는 강체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궤도하고 뭐 선로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궤도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자갈, 침목,
레일 부속품 여기까지 우리 궤도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토공에는 깎기도 있고 뭐 쌓기도 있고 그다음에 교량 터널 그다음에 배수 시설 방토 시설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선로 그래서 선로 그 부분이 노반이죠. 노반하고 궤도를 합친 걸 우리가 선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지만 이제 강체 단서식 뭐 강체선식이라고 하는데 특히 지하철 또는 경전철의 모노레일이나 자기부상 열차 이렇게 하는 하나의 이제 에너지 공급 그런 이제 방식이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과부하는 뭐 다 알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객차조차장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깬자갈 도상 이제 우리가 그 초창기에는 목침 목소고 할 때는 뭐 강자갈을 갖다 썼지만은 지금은 이제 석산에서 그 직접 깨가지고 쓰는 그런 이제 자갈을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제 깬자갈 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대세인 콘크리트 도상 그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콘크리트 궤도 그 형태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까 뭐 궤도 선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자갈하고 침묵하고 레일하고 부속품 우리가 궤도라고 하는데 침묵하고 레일을 우리가 사다리라고 사다리 뭐 궤광이라 하죠. 궤광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건 차가 지나갈 때 탄성이죠. 탄성. 차가 지나가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근데 자갈은 이제 뭐 장점이 또 반탄성 역할을 그래서 크고 작은 뭐 10에서 아까 70mm까지 크고 작은 그런 그 자갈이 모여서 결속력이 있고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자갈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자갈을 비율대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건설비는 콘크리트 도상에 비해서 작게 들지만은 여기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궤도 변형이 계속 온다는 얘기죠. 뭐 길이 방향에 고저 틀림도 있을 수 있고 좌우에 뭐 수평 틀림도 있고 또 길이 방향에 뭐 이제 방향도 있고 합성도 있고 이제 종합적으로 틀림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상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우리 궤도역학에서 흔히 이제 궤도는 특히 이제 자갈도상 궤도에서는 상시 유지 보수를 전제로 하는 불안정한 구조물이다. 이런 게 초기 비용은 좀 적게 들지만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도상은 보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거의 구조물이죠, 구조물. 그래서 이제 큰 변형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침하나 일어나 가지고 그 부분이 파손이 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이제 재료, 레일의 마모, 그래도 재료만 교체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큰 단점은 어떤 부분에 부딪히나 가지고 깨졌을 때는 운행 중에 자갈은 그냥 다지면 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특히 이제 치마 부분은 뭐 치마가 작은 부분은 백킹이라는 걸 이제 높이면 되지만 특히 위로 솟아오르는 부분들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경부고속철도 2단계 동대구에서 부산까지는 전부 자갈 콘크리트 도상으로 했고 1단계에서 이제 광명에서 동대구도 터널 구간은 전부 콘크리트 도상으로 하는 추세고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가 고속철도 그러면 200km 이상이죠. 우리가 이제 도담 영천이라든가 서해선 홍성 성산 여기는 다 지금 200km 이상 철도인데 다 강릉성도 그렇지만 이제 터널이 이제 유지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콘크리트 도상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LCC라고 얘기를 하죠. LCC 우리가 이제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장래 유지 보수비를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콘크리트 도상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지금 콘크리트 도상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이제 게이지라고 하는 개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안쪽 레일 그 개관이라면은 안쪽 레일에서 상대편 같은 위치의 최단거리 그래서 이제 표준 개관
스탠다드 게이지가 있고 이거보다 이제 1435mm죠. 메타는 1435m.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넓은 거는 우리가 이제 브로드 게이지라 그래서 광계관, 좁은 건 내로우 게이지라 그래서 혁계관인데 이거 이제 UIC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표준계관을 쓰고 있지만 광계관 같은 데는 이제 뭐 러시아 같은데 혁계관 같은 데는 이제 베트남 이런 동남아 쪽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궤관 측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단면이라고 했는데 단면은 우리가 이제 레일이 이렇게 형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두부면이라고도 하고 두정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부터 14mm 하방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단면이라 그러죠. 접점면, 차륜하고 레일하고 닿는 면. 그래서 궤관 측정은 이 점하고 반대편 레일의 같은 위치까지의 최단 거리. 이게 이제 표준 궤관이 1435죠. 그래서 이제 최단 거리 하려면 직각으로 재야 된다는 직각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스렉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커지지만은 이렇게 있다는 거. 갱문, 이것도 이제 뒤에 사진을 보면 우리가 벨마우스라고 하는데 이 터널 단면적은 속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기압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터널 단면은 그 열차 속도에 적절하게 단면을 갖춰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펄스 현상에 의해서 이제 미기압파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이제 터널 단면이 큰 건데 우리가 이걸 벨마우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거고 거리표 우리가 이제 뭐 킬로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몇 킬로 몇 지점에 뭐 사고가 있고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킬로미터마다 1킬로미터마다는 킬로미터표가 있죠. 이건 조금 높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킬로미터표가 있고 네 등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200m마다 이렇게 이제 메타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100km, 뭐 200 이렇게 표시를 진행 방향이 좌측이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밑에는 킬로고, 요거는 메타죠. 그래서 뭐 4, 6, 8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이게 이제 선로 제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더, 토목에서 쓰는 이제, 근데 여기 거더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의 가장 이제 흔한 게 우리가 빔, 그죠? 이런 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 거더,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틸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거더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는 내용이고. 건널목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평면교차, 입체교차에 좀 이제 반대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군의 통로는 또 건널목으로 분류를 하죠. 거기는 이제 건널목 설비가 보판만 깔려 있지 경복이라든가 차단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건널목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종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 완비가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기도 있고 경보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널목 표지도 있고 더 이제 좀 첨단화돼서 여기 사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자동차나 장애물이 있을 때 신호로 연결이 돼서 정지 신호가 현시되도록 한 장치가 있고 또 다 이번에 이제 전차선이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편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차량 한계틀처럼 차량이 지나갈 때 걸리도록 한 이게 이제 첨단화돼 있어서 건널목이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건널목 사고가 많이 줄은 추세입니다. 그전 같으면은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건널목 사고가 특히 녹록길에 경운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고를 농기계 이런 데 사고를 많이 냈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건널목이 입체화를 하고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그런 시설들이 안전시설이 완비되는 1종 시설물이 대부분이고 2종은 뭐 경보기하고 차단기가 없는 거죠. 3종은 그냥 표지만 있는 거. 옛날 녹록길에는 80년대는 다 이렇게 표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2종, 3종은 혹시 뭐 이제 청원선 같은데 뭐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곳에 한두 개 있을지 몰라도 다 없어진 추세입니다.